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인 IES가 제시하는 읽기 전략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인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가 너무 긴 관계로 IES라고 줄여서 말하고 IES가 발간한 책을 IES 지침서라고 간단히 표현하도록 할게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구 노력들의 결과로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진 것이죠. 그리고 IES 지침서는 그 찾아진 방법들 중에서 효과가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을 추려서 6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오워키 교수의 경우에는 독서 지도와 관련한 문헌에 나오는 독서 전략들을 8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기도 합니다. 범주화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지 IES 지침서의 6가지 전략은 오워키 교수가 제시한 8가지 전략과 개로 같이 합니다. 세분화된 것일수록 기억하기 어려우니 IES 지침서의 읽기 전략 6가지를 중심으로 읽기 전략을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책들의 내용을 덧대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읽을 책의 내용을 예측하라는 셰나한의 말은 책을 읽히기 전에 아이와 함께 책의 표지와 제목을 보고 충분히 대화하라는 말입니다. 아이들 학습에 인지심리학을 적용해온 존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는 본격적인 학습을 하기 전에 아이들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책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가설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책을 읽는 과정 중에 자신의 예측이나 가설이 맞아떨어지는지를 점검하면서 이를 수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로 하여금 사전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해서 책의 내용을 예측하고 이를 수정하게 함으로써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새롭게 배운 지식이 아이의 기존 지식에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지식 기반이 더욱 용이하게 구축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이전에 알고 있던 정보와 비교하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좋은 학습 방법일 거예요. 영어 학습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단행본 저자 중에 사전 지식 내지는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기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할 때 아이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릴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기억을 돕는 질문을 하면 아이가 글의 전체를 보다 잘 요약할 수 있게 되고 읽은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추론을 해야 할 부분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아이에게 추론할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습도 시킬 수 있습니다. 대의는 질문하기가 아이가 하는 독서 경험의 통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듀크는 독서 지도를 하는 교사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맞춰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읽기 방식을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교사가 세부적인 사실 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세부적인 사실 정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독서를 해나가게 되고 교사가 추론에 중점을 둔 질문을 하게 되면 추론을 하면서 책을 읽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데이와 듀크의 주장을 고려하면 질문은 시적절한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거예요. 어머니들이 질문하기를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책을 읽는 과정 중에 단어나 구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책을 읽는 맥이 끊기고 아이들이 읽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어요. 또 아이가 지엽적인 단어나 구의 의미를 해독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돼서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이 저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어나 구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행해져야 하고
가급적이면 자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하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 읽는 책의 내용을 마음속에 그려보도록 지도하기는 한국말로 심상을 만들기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박현영 씨를 비롯한 다수의 그림책 읽기 단행본 저자들은 책을 읽히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기입니다. 아이는 그리는 활동을 하면서 시각적인 활동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그리는 대상의 맛이나 냄새, 또 촉감, 소리 등을 생각합니다. 심상을 떠올리는 거죠. 심상을 형성하는 것이 가지는 효과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효과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세인가하트는 심상화가 반복하기보다 글의 내용을 학습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반복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지는 언어학습법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심상화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그리기일 건데요. 보통의 아이들은 그리기를 대단히 즐거워합니다. 또 그리기는 언어학습에서 피하기 어려운 반복으로부터의 지루함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반복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반드시 채택하셔야 할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리기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건데요. 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졸라맨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거죠. 내용이 길어집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